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혜자 문재인 캠프의 이 대변인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두 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권은희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일부에서 이 호남 공약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화 이야기도 하시고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문화 융성 이야기도 우리 박혜자 대변인께서 해주셨는데 특히 공약 중에서 제대로 이제 호남의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학 벨트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공약이 좀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모든 공약과 정책에 지금 기본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과학의 발전과 R&D 분야의 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R&D 분야가 중복적이고 또 실패하지 않는 분야에 그 R&D가 집중이 되고 있어서 그 R&D의 그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R&D 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R&D가 정말 창의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R&D 분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R&D 분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성장 육성과 관련돼서 관련된 기술에 그리고 관련된 중소기업에 이러한 R&D 부분 예산이 같이 지원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R&D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호남 특히 첨단 발전을 위해서 첨단 지역들 광주에 있는 그 디스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이용구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특히 국민의당은. 저희 국민의당이 저희 광주 지역을 위해서 특화된 R&D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 광주에 많은 중소기업이 분포돼 있는 가정과 전자 그리고 건설업계를 융합해서 미래 건축 도시로 나갈 수 있는 R&D 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그런 의미인가? 네. 그래서 이러한 미래 건축 도시 R&D를 통해서 관련 업종들이 모두 기술의 지원을 받고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뚝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박혜자 대변인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그 후보 이 교육과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신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광주에 이런 과학 방금 R&D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과학적인 어떤 연구소나 이런 것들 좀 유치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고민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실제 그 과학벨트 사업은 제가 사실은 2012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GST의 과학벨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서 실제 선택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업을 이어서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대전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여러 가지로 그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한 축으로 하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을 한 축으로 해서 문화와 과학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개발될 수가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과학을 어떤 식으로 융합시키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가령 이제 스마트 그 자동차를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는 그러한 문화와 융합이 될 때 제대로 사실은 그 스마트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스마트 자동차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화적인 측면을 융합시켜서 모든 분야에 그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컨텐츠가 다양한 IT 기술들과 융합이 될 때 사실은 컨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컨텐츠 영역과 실제 과학기술의 영역이 사실상 상당 부분 중첩되고 겹쳐질 때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과학이 우리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미래의 또 먹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후보들께서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다 또 여성이시니까 여성 그리고 육아에 관한 그 공약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말씀해 주시죠. 안철수 후보의 여성과 육아 공약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구조적으로 성평등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평등 부로 부처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야기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기본 계획이 있고 네. 특히 육아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또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지금 그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의 구조에 놓여 있고 비정규직의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들 좀 있으신가요? 그런 어떤 방향성 말고. 예.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네. 인권부로 개편을 하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 성평등위원회로 이상을 강화하고요. 네. 그리고 육아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를 금지하고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을 하고 휴직 급여 상한선을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리고 3개월간 임금 100%를 지급을 보장하고 9개월간은 임금을 60%로 상향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사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노력을 하고 폐지하는 네네.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 여성 폭력 방지 중앙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여성 폭력 예방 지원 기본법을 마련을 해서 여성 그 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로드맵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네네. 그리고 피해자 자립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민들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의 여성 그리고 육아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어제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개가 여성 공약인데요. 첫째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네.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성별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36.7%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가 1위입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그 전략을 발표를 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네. 상향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성평등 공약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러한 공약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짧게 벌써 시간이 좀 다 돼버렸네요.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가 되고 왜 안철수 후보가 돼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권은희 의원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분열되고 패권주의적이고 과거만을 바라보고 답습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양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통합돼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에서는 여성과 청년들이 또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여성과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의 유능함이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 왜 대통령이 다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지금의 대한민국 참으로 그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촛불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경험을 가진 준비된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도 결이 다릅니다. 정권 교체가 정권 교대가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는 문재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